안녕하십니까, 이표현 교수입니다. 이번에는 금리의 어떤 예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지금 시장은 미 연준,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다비쉬하다. 즉 상대적으로 좀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. 이제 사실은 이제 허키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미 연준의 최근에 점도표, 즉 미 연준의 어떤 중앙은행 이사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관련된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국 금리의 어떤 향후의 퓨처스, 즉 선물 거래 가격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 대비해서 미 연준이 이번에 내놓은 점도표는 조금 더 허키시하다는 표현을 사실 많이 쓰고 있는데요.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왜 이걸 따져봐야 되냐면 언제쯤 우리한테 마켓 타이밍상으로 충격이 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마켓 타이밍을 위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.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미 연준은 0.9%, 약 1% 못 미치는 수준의 어떤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을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시장은 보시면 0.75%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즉, 한 0.1에서 0.2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차이가. 그렇다고 한다면, 그러면 연준이 한번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 보통 25bp 0.25%이니까 1회 미만이고요. 그럼 시장에서 크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. 하지만 2023년이 되게 되면 좀 충격이 좀 오게 됩니다. 왜냐하면 약 1.4에서 1.5% 사이의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요 정도 수준입니다. 요 정도 수준인데 시장은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즉 0.25%를 좀 넘어 수준, 0.3% 정도 수준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시장과 중앙은행 간에. 따라서 1회 이상,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갈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한 번 더 올려버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실하게 지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된다면 확실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. 즉 2023년에는 확실한 충격에 대한 가격이 이 정도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. 즉 마켓 타이밍상으로 보게 되면 2022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. 2023년부터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수준, 특히나 2024년에 되게 되면 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2%가 넘는 한 2.1에서 2.2% 정도 되는 미 연준의 어떤 이사들의 생각이 있는 반면에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약 1.6%, 1.5% 조금 넘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0.5에서 0.6% 정도 차이 나는 금리의 차이를 지금 시장과 중앙은행 간의 견해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충격적인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 못한 금리 인상이 2번이나 있다라고 한다면 패닉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. 한 번 정도 온다고 한다면 좀 충격적이다.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한 0.1에서 0.15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한다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중간 어느 선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 조금 약간 매파적으로 중앙은행이 미리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. 2024년부터가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그때 인플레이션이 약 미국의 일반적인 성장률 자체가 2%대인데요. 이미 시장금리가 미 연준의 어떤 이사들 생각 기준으로는 한 2%대이기 때문에 즉 성장률하고 여기서 인플레이션 CPI나 PPI를 빼봤을 때 수준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. 즉 실질 성장률이 거의 0%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성장이 없다. 실질 기준으로는 명목 기준으로 있긴 있지만 근데 금리가 높아서 그마저도 제거해버리고 난다고 한다면 실질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은 주가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왜? 실질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금리 기회비용이 좀 더 비싸졌기 때문에 채권이나 시장의 어떤 금리나 이런 부분에 금리부 자산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2%대 2024년 정도의 마켓 타이밍에서는 이게 위험자산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꼭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이미 2023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증시의 대단한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중앙은행과 싸우지 마라.
즉 중앙은행이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거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의 손실이 아주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시장의 어떤 예전에 큰 경험들이 있어 왔습니다. 즉 연준이 방향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. 즉 방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내리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오미크론이나 이런 이제 코비드19에 관련된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보고 있는 현재 사이클 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와 있기 때문에 절대 중앙은행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. 즉 지금 현재의 마켓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2022년까지는 꽤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2023년부터는 시장이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2024년이 되게 되면 현재의 어떤 금리 패턴이 시장과 연준 사이의 괴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저희는 2022년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선별해서 투자는 하긴 해야 될 것 같다. 왜?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올 수 있는 확률도 한 절반 이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가 단순하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2년, 2023년에 어떤 마켓 타이밍상 놓고 봤을 때 이런 자산들을 줄이는 시점을 활용할 때 있어서 이런 미 연준과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생각과 시장의 채권 매니저들 사이의 어떤 생각의 어느 일정 부분을 잘 밸런스를 지키셔서 이런 마켓 타이밍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주가가 보여주는 신호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과 이런 금리의 어떤 시장과 연준,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과의 생각의 차이를 활용해서 자산의 어떤 마켓 타이밍이라든지 자산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시는데 참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2022년에도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부분을 또 요약을 해서 저희가 2022년에 1분기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키체인지 아이디어를 또 모아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